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주, 장명 및 꿈의 몽에 관해서 상담하실 분은 핸드폰 010-9057-4617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계에 관한 꿈의 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꿈의 언어는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꿈의 몽을 한다는 것은 꿈의 상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즉 시계에 관한 꿈을 해몽할 때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계가 사람의 상징이냐, 또 태몽표상으로 등장됐느냐,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냐, 일거리나 대상의 상징이냐, 어떠한 사건, 사고의 상징이냐, 이렇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시계의 꿈의 몽이 아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시계는 어떠한 직책, 우리가 고급 시계 찬 거는 높은 직위,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또 권리, 시계가 안 찬 것보다는 멋있는 좋은 시계 찬 게 좋은 권리를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방도 역시 시계 찬 것이 좋죠. 또 사람의 경우에 나를 도와주는 협조자 또는 배우자나 애인 다 관련이 됩니다. 또 심지어 자손 또는 협조기관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고마운 존재의 사람을 상징할 수가 있고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시계를 얻는 꿈이 태몽표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시계가 고급 시계, 멋진 시계, 좋은 시계일수록 좋은 태몽이 된다 하겠습니다. 예, 시계가 망가지는 꿈이 교통사고 등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 시계를 고치는 것은 우리의 인체를 수술하는 이러한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동기가뭉이라고 그래서 집안에 멀쩡하던 시계가 고장이 났을 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꼭 시계가 망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 누군가가 다치거나 또는 사업 거래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현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전기 제품이 말썽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까닭없이 LED 등이 안 들어온다든지, 시계가 고장난다든지, 보일러가 망가진다든지, 사진의 액자가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꿈으로 예지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에서 집안의 물건이나 전기제품이 고장나는 것이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일깨워주는, 일러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반면에 느닷없이 아주 꽃이 활짝 피어난다든지 아주 좋은 표상으로 좋은 일로 일어나면은 화분에 말라 비틀어졌던 고목이 싹이 나고 꽃이 핀다, 이러면 실제로 현실에서 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좋은 일로 성사될 수가 있는, 참 신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많이 낳았다, 이 경우에도 사업이 번창할 수가 있겠습니다. 꿈에서 아기를 낳거나 키우던 개가 새끼를 많이 낳는 꿈이 좋듯이 현실에서 물상적으로 그러한 징조가 일어났을 때 현실에서 진짜 좋은 일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계 꿈의 몽에 있어서 시계가 사람을 상징할 때 또 어떠한 연분이나 애정의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계를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리는 꿈이다. 시계가 망가졌거나 사라졌으니까 나를 도와주던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직무, 권리 등을 상실하게 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예,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인 경우에는 실제로 시계를 분실하거나 떨어뜨리는 일로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실현되는 게 더 낫다 하겠습니다.
시계줄이 없거나 끊어지는 꿈이다. 안 좋습니다. 협조자나 친지와의 인연, 유대 등이 끊어진다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기감흥, 물상대체,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신기하게 안 좋은 일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계가 고장나는 꿈. 안 좋습니다.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해에 있습니다. 협조자나 배우자, 자손 등이 병들거나 사업 부진이나 교통사고 등을 당하게 돼서 생계가 막연해진다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시기가 망가지고 고장나도 좀 뭔가 안 좋은 일로 들이닥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적 미래투시적인 꿈인 경우에는 실제로 시계가 고장이 나게 되겠습니다. 일거리 대상의 상징인 경우에 신체에 이상이 오는 일로 실현되기도 하겠습니다. 일거리 대상의 상징인 경우에 추진하던 사업에서 장애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계가 고장나는 꿈을 꾸고 시계가 우리 인체의 상징이라면 뭔가 인체에 어디 위장이나 간, 눈, 귀 이렇게 인체에 이상이 생기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시계를 수리하는 꿈은 병을 치료하게 되거나 사업 계획 등을 수정할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어려웠던 막혔던 일이 풀리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증 사례로 새로 산 시계에 먼지가 묻어있던 꿈이었다. 먼지라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인 경우라면 과거가 있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 일로 실현되었는데 이처럼 시계가 사람의 상징으로 등장되기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계가 어떠한 내가 매수한 부동산이 되면 시계에 먼지가 끼었다 그러면 뭔가 하자가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나 어떠한 건물 이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 꿈의 상징이 절묘한데요. 이렇게 먼지, 티끌 또는 흠집 이런 게 있을 때 역시 그 상징하는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금시계를 미군 막사에서 훔쳐내서 종이에 싸서 항문에 감춘 꿈이었다. 남모르게 은밀히 요즘에 마약 밀수할 적에 여성의 질속이나 항문에 이렇게 넣어서 운반하다가 걸리는 심지어 비닐봉지를 삼켜서 뱃속에 이렇게 감추는 요렇게 항문에다가 감춘다는 것은 뭔가 비밀스러운 남몰래 현실에서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 직장의 여성과 은밀히 동거생활 하는 것으로 실현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시계를 훔쳐낸 거는 그건 좋습니다. 꿈의 언어인 입장에서는 훔치는 게 어떠한 것을 내가 좀 강압적으로 적극적으로 성취해내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금시계를 훔쳐낸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자랑하는 꿈이 좋은 건데 이걸 누가 보면 어떻게 항문에다가 시계를 감췄다는 게 남이 알면은 좀 부끄러울까봐 좀 몰래 제가 이전에 뉴스에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바람을 15년째인가 피우다가 걸렸는데 참 그 사람도 대단한 아파트 앞동 뒷동에 살면서 15년간을 갖다가 그렇게 몰래 바람 피다가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왜 촉이 있다. 그 사람이 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이러한 생각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15년 동안 그걸 몰랐다는 게 참 그 아내분이 좀 이런 꿈꾸는 능력이 있다면 영적 능력이 있다면 꿈으로 남편이 바람피는 거 그냥 금방 잡아냈을 텐데 참 꿈이라는 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자, 일곱 번째, 벽에 아주 큰 시계가 걸려있던 꿈이다. 실증 사례로 이러한 꿈을 꾸고 연분을 맺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맞선을 보기 전날 밤에
벽에 아주 큰 시계가 걸려 있는 것을 본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멋쟁이라는 분이 사이트에 2009년 1월 29일 날 올려주신 글이라 하겠습니다. 예, 배필을 만날 꿈이었다. 아버지가 꾸신 꿈이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엄마와 맞선을 보시기 전날 밤에 벽에 아주 큰 시계가 걸려있는 꿈을 꿨답니다. 그리고는 맞선을 보고 두 분이 잘 살고 있답니다. 이때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크고 아마 좋았던 시계일 겁니다. 이 시계가 좀 초라했으면 어려운 가정생활, 또 시계에 만약에 먼지가 묻어 있다면 상대방이 좀 흠집이 있는, 하자가 있는, 예, 우리가 관용적 언어로 뭐 헛여자 그러면 처녀가 아니라 어디 한번 시집 갔다가 온 재혼하는 여자를 좀 헛여자, 혹 있는 여자 그러면은 결혼해서 자식이 하나 둘 딸려 있는 여자를 혹이 있는 여자 이렇게 관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계가 재물이나 이권, 일거리, 대상의 상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계를 선물 받는 꿈이었다. 좋습니다. 이때 시계가 고급일수록 좋은 거죠. 재물이나 권리, 직위, 협조자를 얻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되거나 뭐 가입 여건에서 태몽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손목시계도 제가 83년 결혼할 때 받은 예물시계인데 그래도 이게 뭐 스위스 오메가 시계 근데 좀 망가져서 안 차고 있는데 고쳐서 한번 차 봐야겠습니다. 요거 그래도 뭐 좋은 시계입니다. 근데 요즘에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좀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데 그래도 어떻게 뉴스에 나올 때 보니까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손목에다 시계를 또 탁 차고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로 금시계를 얻거나 새로 차는 꿈이다. 뭐 좋으냐 나쁘냐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아 좋죠. 또 반짝반짝 빛나는 금시계일수록 좋고 새로 찼으니까 어떤 새롭게 어떠한 직장이나 직위 권리 등이 주어진다 하겠습니다. 뭐 사람의 경우에는 좋은 배우자를 얻거나 훌륭한 자손을 얻게 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꿈 해몽하는 게 뭐 별거 아닙니다. 그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금시계를 얻었는데 거기 금이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 안 좋죠. 태몽이라면은 뭐 아이가 성전 과정에 다리를 다치게 되거나 뭐 꿈해몽이 뭐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먹만한 시계를 팔에 차지 않고 배에 찼다. 예, 생활 능력이 크거나 지휘력, 권리, 사업체 등을 소유하게 된다. 이 배에 찬 것도 좋은 모양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서울에 뭐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러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가죽 원단 같은 거, 이런 거 사러 올라갈 때 이렇게 보면은 아버님이 일어나서 그 돈을 갖다가 그래도 좀 많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방이 아니라 이렇게 보자기 싸가지고 아버님이 이렇게 배에다가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왜 그 배에다 차세요? 그러니까 부피가 많지만 그 배에 있으니까 도둑놈이 훔쳐갈래도 훔쳐가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배에다 딱 보자기에 싼 돈을 이렇게 두르고 서울 올라가셨던, 예, 그러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서울에 물건 하러 간다면 아주 좋아서 기다렸던, 제가 뭐 한 5살 때인가요? 그 당시에 스케이트, 제가 그래도 삼형제 중에 장남이라고 아버님이 좀 특별히 그 당시에 동네 애들이 안진뱅이 철사 타고 다닐 적에 스케이트를 갖다가 타고 다녔습니다. 자, 네 번째, 4개의 백금시계, 1개의 황금시계를 빌려서 팔뚝에 찬 꿈이다. 예, 좋은 꿈이죠? 이거 뭐 1개도 아니고 4개의 백금시계, 1개의 황금시계를 이렇게 팔뚝에 탁 차고 있으니까
예, 백금시계, 황금시계는 명예, 권리, 이권이나 좋은 작품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값이 고가이니 막대한 이권이나 재물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빌려서 팔에 찼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로 했음을 뜻한다. 꿈속에서는 무엇인가를 얻거나 빌리거나 빼앗거나 심지어 훔쳐가는 꿈이 현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로 실현되고 있다. 어느 아주머니가 과일 장수하는 데서 커다란 사과, 배를 훔쳐가지고 왔다. 그리고 나서는 며느리를 얻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아들의 며느리를 얻긴 얻는데 현실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며느리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변에 얘기해서 야, 좋은 처녀 있으면 나한테 소개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꿈에서는 훔쳐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안 가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계가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빛났던 꿈이다. 예, 여기 보면은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요건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빛났던 꿈이다. 요건 또 좋습니다. 자, 꿈은 꿈을 꾼 사람의 처한 상황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권의 저서를 출간하게 됐다. 즉 하나의 커다란 저서에서 여러 개의 저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고 한권덕 선생님이 꾸신 꿈으로 늘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땅에 떨어져서 부속품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졌다. 요거는 안 좋습니다. 망가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속품 하나하나가 모두 금도금을 해서 각각 빛을 발하고 있다. 요건 좋은 거죠. 그러나 깨진 것은 거의 없어서 요 거의 없다는 것도 좋은 거죠. 흩어진 부속품들을 모두 거두어서 시계방에서 새로 맞추어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꿈에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전에 부동산 집을 매수하기 전에 웬 유부녀가 유혹해서 제가 이렇게 성행위를 다가가서 하려고 그러다가 순간 멈칫합니다. 이 여자가 성병 있으면 어떡해? 그럼 나는 망하는 건데. 그들이 또 꿈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유부녀야. 술집 여자 창녀도 아니고 무슨 성병이 있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하는 꿈이었는데 관계를 했으니까 현실에서는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죠. 그럼 성병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는 이 부동산이 은행에 잡혀 먹었다든지 또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속에 생각했을 때 여기는 창녀, 술집 여자가 아니니까 성병 없을 거야. 즉 그 말은 이 건물, 이 부동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예, 실제로 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하나 안 떼보고 그 집을 매수했습니다. 자, 시계 부품을 주워서 왼손에 가득 쥐었던 꿈이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 꿈에 있어서는 시계로 상징되는 대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됩니다. 또한 꿈의 상징이 나타내고 있듯이 부서져서 못 쓰게 된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금빛으로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던 데에서 월등히 가치 있는 대상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예, 결과는 이미 저술한 책, 요게 통째의 시계가 되겠습니다. 재검토 분석해서 보다 나은 여러 권의 새로운 책, 금빛 조각으로 빛나는 요것을 만들어내는 일로 실현되었다. 예, 고 한권덕 선생님의 글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재생하고 있습니다. 자, 시계를 잃어버리는 꿈이다. 요거 실증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적 미래투시 꿈으로 실현됐다 하겠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배추값이 폭락해서 배추를 차에 실어서 서울에 가서 팔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시골에서 손목시계가 굉장히 귀했을 때인데 장남이라고 일찍부터 꽤 괜찮은 시계를 어머니가 사주셨답니다. 장남은 좀 특별 대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삼형제가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딱 보면 삼형제 중에 장남인 저만 운동화 신고 있어요. 나머지 두 동생은 고무신 신고 있습니다. 이전에 좀 어려웠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꿈에 동생이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중에 꿈 얘기하면서 야, 그 시계 귀하니까 집에 좀 놓고 가라. 그랬더니 동생이 말하기를 야, 꿈이 뭐 맞아요? 하면서 콧방귀 끼고 그냥 서울로 갔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에 서울에 도착해서 상해에 누울 방이 있어가지고 앉으니까 졸음이 좀 밀려오는, 잠들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잠깐 눈 붙여야겠다 하고 무릎에 머리를 댔는데 순간 깜빡 잠이 든 거죠. 그런데 꿈속에서 예, 시계 챙겨라 하는 누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 깼는데 이미 시계는 간 곳이 없는, 누가 훔쳐갔죠. 예, 집에서 들었던 누나 꿈 얘기가 생각나서 후회했지만은 때는 늦은 거죠. 그런데 이게 좀 꿈이, 이 동생분이 좀 꿈꾸는 능력이 좀 더 뛰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시계 챙겨라 깨보니까 시계가 없다가 아니라 원래는 이때 꿈에 시계가 이렇게 탁 보이면서 아, 내 시계 하고 이렇게 딱 일어나니까 도둑놈이 시계 훔쳐가려고 사근사근 다가오고 있던, 이렇게 원래 진행되는 게 더 바람직한 건데 이게 끝나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앞서 살펴본 꿈은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일을 그대로 꿈을 통해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 심한 말로 어찌 보면 시계 잃어버린 게 나요. 이때 만약에 시계를 안 잃어버렸다면,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 그러면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간다든지 뭐 이런 시계로 상징된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사실적인 미래투시의 꿈들은 상징적인 예지적인 꿈과는 달리 상징적인 미래지 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꿈들은 꿈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꿈속에서 일어난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전에 어느 한 중학생이 꿈에 강에서 미역하다가 수영하다가 물에 빠지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을 꾸고 났는데 친구들이 와서 부르는 거예요. 야야, 어디에? 춘천에 서양강으로 우리 놀러 가자. 그러니까 이 학생이 겁을 먹고 아, 나는 안 가. 왜? 좀 전에 그 강에 빠지는 꿈을 갖다 꿨잖아요. 나 안 갈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안 간다고 그래? 근데 야, 꿈에 내가 물에 빠져서 뭐 죽는 꿈 꿨어. 그러니까 새끼 뭐 꿈을 믿냐? 빨랑 나와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 나왔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야, 그럼 니네 어디 가? 그랬더니 또 해피는 꿈속에 들은 거 소양강 얘기하자. 소양강에 간다. 나 소양강에 안 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그럼 소양강 말고 만약에 뭐 용강이라고, 예를 들어서 용강으로 가자. 좀 다른 데로 가자. 그게 좋아.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바꿨을 적에 물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예,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의 경우에 꿈속에서 본 장소, 꿈속에서 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꿈에 주식하다가 뭐 삼성전자를 샀는데 아주 크게 떨어지더라. 그 경우에는 꿈에서 봤으니까 삼성전자 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사면은 값이 떨어지는 일로 실현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주식 안 사면 손실 본 일은 없는 것이 원래 꿈의 실현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소양강 아니라 그 옆에 다른 뭐 용강으로 만약에 갔다. 이 꿈에 참 예지가. 근데 거기서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꿈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 건져줘서 살아납니다. 꿈속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걸 누가 건져주는 꿈이었는데, 그러니까 장소를 바꿨는데도 꿈은 일어난 거죠. 실현된 거죠. 참
꿈의 세계라는 게 수많은 실증 사례가 필요합니다. 예, 제가 그 매주 월요일날 오후 10시부터 실시간으로 꿈의 몽 및 꿈체험담 방송을 했는데 잠정적으로 중단하고자 합니다. 맨날 그 얘기로 이렇게 상징적인 미래의 집 꿈에 관해서 참 2년 방송했는지 새로운 예로 갖다 막 들어줘야 되는데 참여하신 분들도 좀 꿈체험담을 막 얘기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대부분이 꿀먹은 벙어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천도 바닥이 나고 또 이렇게 월요일날 오후 10시 꿈의 몽, 화요일날 4주 이렇게 저도 심적인 그 부담감이 많이 느껴서 이제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월요일날 오후 10시 또는 화요일날 오후 10시에 꿈이나 사주에 관한 실시간 생방송보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아직 안 올려진 수많은 자료를 데이터를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제작을 해서 그 시간에 딱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좀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으로 꿈의 몽 부탁의 글을 올리지 마십시오. 댓글에. 제가 이렇게 댓글창을 열어둔 거는 자신의 꿈꾸고 일어난 일, 꿈체험담을 올려서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되게 그러한 취지에서 댓글 이렇게 사용을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냥 거기다가 자신의 꿈의 몽을 갖다가 적고서 그것도 처한 사항도 없어요. 여잔지 남잔지 어떤 상황에 처한 사항인지도 모르는데 꿈의 몽 해놓으세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유튜브에 사이트에 전화상담 안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식으로 전화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홍순례 박사 꿈의 몽 1810쪽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93분의 분량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 놓았습니다. 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꿈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요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총정리 93분 동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